저희 리조트의 식임 팀장님이시고요. 고유민 팀장님이십니다. 이 부쇼네는 이 코르크가 나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인데 향이 어떤 향이 나냐면요, 꼭 젖은 신문지 향 같은 게 나요. 코르크가 큰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향을 맡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살짝 열면 되는데 여기서 많이 부러져요. 사람들이 이거를 위로만 올리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렇죠. 예. 사실 저도 와인을 고를 때 더 나쁜 와인이라서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 알고는 있는데 손이 잘 안 갈 때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스크류캡이 일반 코르크보다는 오히려 와인한테는 좋은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콜크를 넣었을 때는 100% 모든 와인들이 다 온전히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퍼센트는 부쇼네라고 하는 콜크가 습기로 인해서 변질된다고 하죠. 근데 네. 그게 꼭 생길 수밖에 없는데 네. 스크류캡을 쓰게 되면 부쇼네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네. 콜크에는 계속 공기와 왔다 갔다 하면서 숨을 쉬면서 숙성이 계속 될 수가 있는데 스크류캡은 콜크에 비해서는 그 부분이 많이 좀 줄어드는 부분은 있죠. 신세계 쪽, 특히나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스크류캡을 고급 와인에도 많이 쓰고는 있는데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전통적으로 구세계 와인들의 고급 와인들은 스크류캡으로 바꾸는 거는 아직은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라벨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네. 나는 정말 와인을 잘 모르는데 어떤 와인을 어떻게 골라야 될까? 와인 라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와인 라벨은 나라별로 또 그에 따른 종류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얘기는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나 이태리처럼 이런 유럽 쪽에 있는 구세계 와인과 그리고 뭐 미국, 칠레, 호주 이런 쪽의 신세계 와인으로 보통 나눠지는데 라벨도 좀 거기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세계 와인들, 특히나 프랑스를 예를 들면 라벨에 품종을 써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공부가 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보르도 지역의 와인인데 보르도 지역의 와인은 보통은 까베르네 소비뇽과 멜로 그리고 까베르네 프랑 거기에 이제 뿌띠베르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를 블렌딩 하는데 와이너리마다 다르고 그리고 지역마다 비율이 조금 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와인만 보고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라벨을 보고 이게 어떤 품종이다를 아는 거는 유럽 쪽보다는 미국이나 칠레, 호주처럼 신세계 와인 쪽으로 먼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세계 와인들 같은 경우는 와인 라벨에 보통은 이제 품종이 표시가 돼 있다 보니까 그 품종을 보고 고르게 되면 되고 이름이 있겠죠. 보통은 와이너리 이름이 그 와인 이름인 경우도 있고 와이너리 이름은 있는데 와인 이름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첫 데이트 나갔을 때 뭘 마셔야 좀 괜찮을까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데요. 경험에 비추어서 보자면 데이트하기 위해서 마시는 와인들 같은 경우는 너무 무겁지 않은 와인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도 다르겠지만 보통은 좀 색깔이 좀 로맨틱한 게 좋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그래서 네. 로제 와인 중에 당도가 조금 들어있는 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와인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와인을 선택할 때 와인에 대한 상상이 되게 좀 달콤한 듯한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드라이한 와인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와인을 접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게 되면 와인이 이런 맛이었어? 별로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제 데이트하거나 이럴 때는 서로의 와인에 대한 취향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단맛이 좀 있는 로제 와인이 가장 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에 적용 가능한 꿀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애매하고 어색한 그 시점이 뭔가 와인을 따라주시는데 나는 뭘 하고 있어야 되지? 이거 어떻게 이걸 들어야 되나? 막 되게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신다고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와인을 주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소믈리에가 와인을 갖고 와서 그 주문하신 분한테 보통 이제 와인을 한번 라벨을 보여드립니다. 주문하신 샤또 무통 로실드입니다. 2002년산이고요.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픈할까요? 라고 하면 이제 오픈해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연장자가 계실 거 아니에요. 저분 먼저 따라주세요. 저분 먼저 따라주세요 하는데 보통은 이제 호스트한테 먼저 살짝
살짝 따라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따라주면 왜 주변에서 왜 이것밖에 안 따라주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주문하신 와인이 혹시 뭐 맛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 와인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부쇼네가 있진 않는지 확인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중세 시대에서는 그 성주가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서 독사라는 경우가 있었대요. 성주가 먼저 마시는 거예요. 와인을 따라서 독 안 탔어. 내가 먼저 먹어볼게. 이게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호스트가 이제 테스팅을 하는 그거에 또 하나 기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스트한테 따라주고 테스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외국에서 온 술이다 보니까 이제 레이디 퍼스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레이디 퍼스트 여자분부터 따라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른 남자분들을 따라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그 호스트분한테 와인을 따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따라드릴 때 저분 먼저라는 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와인을 따라 드릴 때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와인을 드세요. 그 소믈리에 입장에서는 내려진 거에 맞춰 가지고 와인을 따르려고 하는데 이게 올리다 보면은 와인을 흘릴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와인잔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오른손이나 왼손은 상관없습니다. 살짝만 이렇게 올려놔 주시면 됩니다. 오늘 너무 즐겁게 와인 얘기하면서 썼던 것 같긴 네. 한데 너무 즐겁게 와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거나 조금 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현지 시간은 2시 20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